대구 독터 진행을 맡은 대파 신현철 동갑 지역위원장입니다. 북부의회 위원 김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 쪽파도 아니고 대파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린이 운동가이며 독립운동가인 방자명 선생님의 호가 수업합니다. 잔물결이라는 뜻이죠. 저는 대구의 어린이 운동가, 새로운 시대의 큰 물결 대파 신현철 어린이 운동가가 되고 싶어서 제 호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똑똑 대구똑똑은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님의 공약으로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인 당원님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치 현안, 대구시당 현안, 당원님들과의 소통 매월 2회 이상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정개특위 위원장이신 권태흥 달서갑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흥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흥 위원장님, 저희 당원분들께 인사 말씀과 최근 근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대구시당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시당 정개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달서구갑 지역위원장 권태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시당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아서 대구시당 당원들의 열망을 모아서 선거제도를 개혁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또 우리 대구에서 45분의 뭐 지역위원장님들, 상무위원님들, 지방위원님들, 당원분들 해가지고 국회에 가서 2023년은 정치개혁에 소선거구제를 폐지하라 라고 하는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아주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정개특위라는 게 뭐 당연한 말 같지만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네. 예. 지금 저희 대구시당 입장에서는 대구 시민들이 원하시는 왜 국민의힘만 정치를 독점하냐, 경쟁도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뭔가 또 민주당도 이제 그러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선거제도 하에서는 정말 민주당이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대구시당 입장에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대구 정치인들이 대구 시민들과 지역 발전에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네. 해서 만든 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입니다. 너무 네네네.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위원장님이 특별히 모신 거고요. 신효철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려야 할 게 있죠. 위원장님, 선거제도 개혁을 왜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의 요구는 현행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변인이자 대리인인 253명의 또 47명의 비례, 그래서 총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도록 이러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이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의민주주의 정치에도 불구하고 역대 선거를 보면 40%가 넘는 국민들의 투표는 다 네. 사표 처리돼요. 예. 사표가 되어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소선거구제 제도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대의 정치가 와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를 만드는 가장 큰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지역주의의 가장 피해는 사실 우리 지역의 발전이 더디고 또 지역민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다들 하고 계신 거죠. 구체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21대 지난번 총선을 놓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영남권의 이제 경우에 그 당시
국민의힘의 이제 전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이 우리 영남권에서 득표율은 55%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의석은 86%를 삭설한 거예요. 네. 개수로 보면은 뭐 부울경과 대구 경북의 전체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가 65개인데 이 중에 58석을 독점을 해버린 거죠. 또 서울의 경우도 달라요. 서울의 경우는 우리 민주당이 53%의 득표율을 가졌는데 의석은 또 83%의 의석을 차지한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소선거구제 가지는 이제 부분이 정당이 받은 또 정당 후보들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해서 과대하게 의석이 배정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죠. 네네. 더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은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표를 찍었는데 내가 찍은 사람은 당선이 안 되는 걸 저희들이 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표가 무려 49.98%예요. 아이고. 이런 상황이 이제 이렇게 지금 현행 소송을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그러니까 문제죠. 그 10명 중에 그렇죠. 6명이 찍은 분이 당선이 되면 그렇죠. 그 4명의 그렇죠. 그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런 폐해가 있다는 네네. 뜻인 거죠. 네네. 예, 그게 또 이제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폐해가 있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현재 많은 여러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있는 법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내용은 좀 뒤에 설명드리고 네. 안으로만 좀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달에 김두관 의원님이 이제 근역별 개방형 비례제라는 네. 법안을 조금 속칭 네. 발의했고 그 뒤에 이어서 우리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원내 정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중대선거구제 중대 하자는 선거제. 예. 법안을 발의했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우리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도 법안을 지금 발의한 상태고요. 네. 이탄희 의원, 박주민 의원, 네. 김상희 의원 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 한 6분 정도가 네. 법안을 발의했고 예, 여기 또 이제 다른 질문이 또 생각이 나는데 신효수 의원님. 아, 예. 현재 여러 법안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당원님들이 보기에는 구분하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법안마다의 특징과 차이점이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징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말씀드렸던 김두관 의원안은 어떤 거냐면 현재 300개 국회의원 정수는 유지 네. 그리고 지역구 253개도 유지 다만 전국 비례로 선출되던 47개 비례 대표 의석을 6개 근역으로 나누어서 그 비례 의석을 근역별로 나눠주자 네. 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징이 이 47개 비례에서 근역을 나눈 다음에 지금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하고 정당별 비례 후보하고 명부가 다르거든요. 예, 현재는. 그렇죠. 근데 김두관 의원안은 그 근역별로 나눈 이제 비례를 선출할 때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도 비례 후보로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하자. 예,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특징이 있는 거고요. 예, 예. 두 번째로 그 이상민 예. 의원 등이 낸 공동 그 법안은 중대 선거구제 하자는 건데 현행은 253개가 지역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비례 47개의 산하를 빌려와서 254개를 만들고 예. 전국 비례는 40여 개를 넣어서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54개의 국회의원 정수를 가지고 근역별로 네. 나누는데 이 근역에서 뽑는 지역구와 비례의원 비율을 127대 127로 하자. 그래서 이 중대선거구를 만들어서 254개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절반을 50대 50으로 지역구와 비례로 근역에서 뽑자. 네네. 이런 이제 안입니다. 네네. 그리고 김영배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중앙선관위가 좀 제안했던 안인데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30명을 늘려서 330명으로 하자. 그리고 이 중에 220명은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그리고 110명의 비례의원들은 6개 또 근역으로 나누어서 네. 근역에서 근역별 비례로 110명을 선출하자 하는 게 이제 김영배 의원 안이고요. 박주민 의원이 이제 발의한 안은 네. 이제 대선거구제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17개 광역시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고 253개의 지역구 의석을 17개 광역시도를 건역을 해서 네. 선출하도록 하자. 네네. 이런 안이 지금 박주민 의원의 안입니다. 예. 그 중에서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그 지역구 의원들이 솔직히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이제 비례대표로도 그렇죠. 명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네네. 개방형이라는 뜻인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발의들을 해주고 계신데 이런 발의안들 그 입법 가능 성공 여부는 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건진 법사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저는 이제 정개특위 위원장을 또 맡고 뭐 지역의 당원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입장에서 네. 이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가능성에 이제 뭐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꼭 우리가 해야 될 이제 과제다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다만 이전보다가 선거제도 개혁의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지난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다가 결국은 47개 의석 중에 30개 의석 정도를 지역구 당선자 수와 연동해서 네.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으로 30개를 돌린 거 빼고는 기억된 게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연동형으로 돌리고 난 다음에 다들 하시는 위성정당이 네. 막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위성정당이 이제 출연하고 난 다음에 뭐 우리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다 이제 국민들께 잘못되었다 정치적 사과를 한 상태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시 위성정당이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유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 민주당으로 보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뭐 대선 후보 시절이나 당대표 과정 또 당대표 되고 나신 이후에도 어쨌든 우리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라고 국민들과 당원도 약속을 몇 번이나 하고 있는 상태고 네. 또 지난 이제 8월 28일 날 우리가 전당대를 했잖아요. 네. 그 전당대에서도 정치개혁 발전 그 특별 이제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에도 내년 4월 10일이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는 법적 마감 시한이거든요. 그때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완성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약속을 지켜야지 윤석열 정권하에서 네.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가치를 또 지지를 주실 거잖아요. 그러한 이제 당내 상황이 있는 거고 지금 뭐 대통령이 된 윤석열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기 입으로 국민들에게 저는 그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를 더 선호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정치인들의 약속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지금보다가 더 나은 민심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네. 되어야 된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고 네. 특히 우리 신현철 위원장님이나 김종 의원님이 결사항전의 자세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실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좀 밀어붙이면 뭐 네. 당이나 국회도 선거제도 개혁을 좀 이전하고 다르게 해내지 않을까 싶은 희망을 맞습니다. 가지고 예, 네. 저는 그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환영하는 그런 제도 같습니다. 예, 너무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권성근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선거제도인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못한 말씀과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원들께 당부 말씀,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당 우리 선후배 당원 여러분 새해 개묘년에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제가 짧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대구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 우리 또 당원들 모두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열망은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대구의 미래, 우리 대구 민주당의 미래, 또 우리 대구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대구시당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024년 개묘년 새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도록 저 신효철 대파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민주 똑똑 대구 똑똑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